네, 5월 15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노동길 의원입니다. 네,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는 1880포인트에서 1660포인트 내 등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는 매크로 지표 악화의 고점 통과 조짐과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들 수 있겠고, 하락 요인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마찰 가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은 최근에 다음 주 양회를 앞두고 마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양회에서는 정책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기보다는 이 양회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포함했던 이 지식재산권 강화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성의 표시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을 한 차례 완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지표의 악화가 계속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레벨 자체가 고점을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제까지 5주 연속 감소했고, 밤사이 발표된 지표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경제활동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나쁜 수준입니다만 하락세 자체는 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물지표보다는 심리지표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월에 심리지표들이 워낙 나빴던 탓에 이번 달에는 전월 낙폭을 고려했을 때는 개선 기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유리한 환경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수익률이 나빴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수출이 안 좋았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 유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급적인 요인에서 중소형주가 유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한국형 뉴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5G 관련 종목들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매크로 분석 안기태 위원입니다. 지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수출이 한국은 4월에 이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 감소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플러스로 가면서 둘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를 좀 보면은 중국 수출이 지금 늘어난 제품들이 컴퓨터랑 직물,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철강, 정유화학은 우리처럼 빠지고 있고요. 중국이 늘어나는 게 컴퓨터랑 직물, 플라스틱인데 컴퓨터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SSD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 재택근무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쪽이라서 우리나라도 4월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더블이 지금 났고요. 100% 증가.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일단 전체 수출에서 컴퓨터 비중이 10%인데 우리는 3%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도 우리는 전체 수출 감소를 커버를 못하지만 중국은 이게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랑 합성 수지 쪽은 지금 경기 침체 나와도 의류 같은 거는 쓰니까 이걸 중국이 공급하는. 그래서 결론이 코로나 수혜를 지금 받는 품목들이 비대면 수혜 쪽의 컴퓨터랑 아무리 리세션 가도 옷은 입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중국이 파는데 다른 나라 신흥국들은 지금 공장이 셧다운 돼버리니까 이런 걸 수혜를 본다. 그렇게 보면은 코로나 여파 지속되는 기간 당분간은 한국이랑 중국 수출 디커플링 좀 계속 날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스타일 리서치 김재현 형. 펀드 자료이고요. 연초 이후 이 펀드별 공모편도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이 수익률을 가르는 어떤 성패가 성장과 가치로 구분한 이제 스타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편입의 집중도라든가 아니면 사이즈 이런 요인보다는 이런 성장과 가치 스타일에 따른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이유는 3월 달부터 커진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입니다. CSV라고 해서요. 저희가 유심히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종목별 수익률 편차인데요. 이게 3월 달부터 지금 과거 평균 대비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아진 변동성은 과거에 보면은 한번 높아진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진 것인데 최근에 2차 확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은 향후에도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 보시면 사실 수급 쪽으로 보면은 이런 액티브와 인덱스 간의 어떤 돈의 싸움에서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덱스로는 돈이 들어오고
액티브나 돈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에서만 보면은 사이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8페이지 오른쪽 그림 보시면 과거에 우리나라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 대비해서 좋았던 국면을 한번 접어들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2년 가까이 가는 시기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미 이렇게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인덱스 대비 액티브가 좋아지는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분기 실적도 보면은 주요 제조업, 수출주들 이런 것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한테는 올해 지금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타일적으로 보면은 이 지수 반등 국면에서는 낙폭과대주, 가치주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지금 성장주가 다시 본래 궤도에 들어와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수 반등 과정에서 올라왔던 모습과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장주 패턴이 다시 다시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치만 먹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경기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과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12페이지 그림 보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지금 성장주가 가치주가 그렇게 지금 선호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매니저들이 어떤 종목을 고를 때도 조금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 주식시장의 종목별 스타일을 보면은 이 성장과 가치로 쏠림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꼽을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를 볼 때도 지금 액티브 펀드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향후 또 성장주가 더 유리할 것 같으면 그런 업종들이 많이 편입된 이 펀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관련된 펀드도 이 같이 좀 리스트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발표 부탁드립니다. CJ 제2자당 조미진 위원. 네, 제당 어제 이제 장 이후에 실적 발표했고요. 원래 이제 B2B 쪽, 외식 쪽에 이제 물량이 안 좋아서 전체 실적 조금 부진할 거로 봤는데, B2C 쪽에서 판촉비 완화되고 수요 증가하는 부분들이 워낙,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단기간에 기한 실적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2분기 때는 오히려 이러한 추세들이 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가정 간편식 쪽의 그런 수요 증가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정치 상향에 따라서 기존 32만 원에서 목표 주가 38만 원으로 19% 상향하고 업종 내 탑픽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국내 쪽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증가했고요. 원래는 국내 쪽에서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뭐 10% 이상 15%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요. 판촉도 안 하면서 이제 뭐 영업이익률도 거의 두 자릿수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쪽도 중국 50% 이상, 미국 100% 이상 성장해서 수출 쪽의 흐름이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 3, 4분기 갈수록 그 추세는 좀 꺾일 것 같은데 해외 쪽이 워낙 좋아서 이 추세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추정치 상향하면서 동종 업체 밸류에이션으로 같이 밸류에이션 진행하고 있는데 농심하고 오뚜기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하면서 삼양식품도 멀티플도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1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겠습니다. 음식료 오리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리온 어제 4월 실적 나왔습니다. 원래 중국 쪽에서 한 850억 정도 매출 생각을 했었는데 900억 넘는 매출 나왔고요. 뭐 1분기 때 잠깐 코로나 타격 때문에 매출 조금 주춤하다가 2월부터 계속 좋았는데요. 그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4월에도 뭐 3월까지 좋았던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 경쟁사의 그런 실적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예상컨대 뭐 펩시 쪽이 지금 4월 10일부터 우한 쪽에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뭐 초반에 사실 가동이 중지되었다가 바로 가동률이 올라오기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리온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5, 6월 갈수록 계속 좋은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어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제 추정치가 낮은 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국내 쪽에서 수익률이 개선되었습니다. 보통 한 3, 4%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데 이번에 8%까지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고요.
주요 고객사들의 매출이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자동화했고, 그리고 손소독제 매출까지 같이 더해져서 국내 쪽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가동이 거의 한 달 동안 중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저우 쪽은 온라인 고객사 매출 확충이 되면서 좋았고요. 상해 같은 경우도 4월부터 온라인 고객사가 수주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이제 코스맥스 밸류에이션이 딜레이팅 되었던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코스맥스 2분기부터 실적에서 모멘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추정치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상향하면서 업종 내 탑행가점 유지하겠습니다. 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은 브랜드 업체들 다 타격 맞았던 것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출 쪽을 보시게 되면은 클럽 클리오 쪽만 조금 부진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안 오다 보니까 그 주요 상권들 쪽에서 매출 하락했고, 또 점포 3개 줄이면서 이쪽에서 매출이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온라인 쪽하고 글로벌 쪽은 40% 이상 성장했고, H&B 쪽도 작년에 기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안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클리오가 사드 때 조금 많이 타격받아서 계속 3월부터 톤다운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2분기부터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충당금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DM 업체 중에서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코스맥스처럼 좋진 않았고요. 손소독제 둘 다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콜마 같은 경우는 전체 연결 실적은 일단 1분기는 괜찮았습니다. 제약하고 CJ 헬스케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2분기 때부터 이제 ODM 그 화장품 쪽에서 조금 코로나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하반기 때는 워낙 기저났고, 제약사업부 매각 관련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2021년 1분기에 CJ 헬스케어 상장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적 모멘텀은 사실 2분기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원래 이제 국내랑 미국은 좋아지는데 중국이 계속 불확실하다 말씀드렸고, 실제 실적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잉글우드의 코리아 쪽에서 아마 OTC 쪽 수주가 잘하면 올해 2분기 내로 꽂히지 않을까라는 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실적이나 그리고 기업 가치 리레이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한미약품 구한성 의원. 예, 한미약품 어제 사누피 계약 반환됐고요. 이제 스펙트럼과 제넨텍 정도의 딜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에펠레나타이드 신약가치 산정에서 제외해서 목표 주가는 29만 원으로 하향하고요. 판관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연간 160억 정도 추정치 더 반영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그래도 8월 달에 내시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라든가 롤론티스 FDA 허가 신청 등이 있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어제 또 주가가 9.5% 하락하면서 좀 상당히 선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국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당사 추정치, 시장 기대치 모두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부문,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마데카 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홈쇼핑이 주요 채널인데 2018년도에 550억, 2019년도에 830억, 올해는 이 추세대로라면 지금 1분기에 YY 60% 성장했기 때문에 1200억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11만 5천 원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롯데하이마트 이지영 의원. 네, 롯데하이마트 1분기 컨센서스보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중국 수급 차질로 PC 매출 안 좋았고요. 대기질 개선으로 공기청정기 매출 감소가 컸지만 판촉비 절감을 통해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 냈고요. 저는 지금부터 한 8월까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했고요.
또 해외 소비도 국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하면 거의 50조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재난지원금도 8월 말까지 소진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대부분 여름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는 여름철 여유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전을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가정 체류 시간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고효율 가전 사업으로 가격 메리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EPS를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3만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DNC 미디어 백준규예요. 네, DNC 미디어도 실적 저희 추정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요. 일단은 몇 개 업데이트를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2분기 때도 수출 쪽 기여도가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DNC는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 10% 정도 할인율 PR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충분히 이제 할인율도 좀 제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주력 작품인데 3월 중순부터 지금 휴재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2분기에 좀 있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5월 말에 다시 이제 컴백을 할 전망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IP들을 가지고 영상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그래서 이렇게 OSMU로 확대된다는 걸 감안하면 가지고 있는 IP가 좀 더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8% 상향한 32,000원으로 신규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나와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나와는 저희가 3월달에 코로나19 수혜주로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이제 주가 퍼포먼스도 괜찮았는데 일단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추정치 대비 20% 정도의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뭐 기본적으로 PC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코로나 수혜주로서 일회성으로 이 회사를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점은 이번에 영업 레버리지를 굉장히 세게 보여줬습니다. 31.3% 영업이익률이 나와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왔고요. 이 회사는 다른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작년에도 인건비를 2.5%밖에 안 늘렸고 올해도 온라인 쇼핑 성장하는 탑라인 성장하는 만큼 충분히 이익 레버리지를 가져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PR이 15배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이제 다나와는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 대한통운 장현승 의원입니다. 네, CJ 대한통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의 목표 주가 19만원 유지하고요. 프리뷰와 상황이 유사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다만 프리뷰랑 리뷰 때랑 다른 거는 택배가 생각보다 더 좋았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사업부는 생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상황이 동일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이했던 점은 일단 택배 물동량 증가율이 26%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19%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런 점 보면 확연히 이제 시장 성장률보다 좀 앞서는 성장률이 나왔고 시장 점유율도 거의 50%까지 육박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계속 택배 시장이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2분기까지 글로벌 사업부 실적이 좀 부진할 거로 보고 있어서 2분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닝 모멘텀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부분들은 이번에는 이제 영업 외 비용에서 특별한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비용 구조도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세트라이가 이현동이에요. 네, 세트라이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씩 다들 느끼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체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트라이는 분명히 타 제조업체들이랑 차별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천에 대한 기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73%, 영업이 62% 성장을 했었고요. 이미 추정치나 컨센서스 대비에 다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꽤 많은 양이 증가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재료로 투입 기준으로 인식하는 특성상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분은 충분히 시장에서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반등이 크게 나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쪽에서 자회사 모델들이 지금 사업이 순항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위성업체와 비슷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 또한 성장을 예상하는데요. 일단 동사가 영위하는 인공위성 사업이라는 자체가 코로나19라는 무관하게 일단 정부나 군에서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수주한 제품에 대해서 납품이 지연될 우려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약 1,560억 정도인데 2, 3분기에 보통 국내 군이나 정부 그리고 해외 수주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기준 멀티플이 PER로 18배, EBITDA로 5.6배 정도인데 과거 동사가 평균 PER이 한 40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시장 하락과 어느 정도 이익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런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다 받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해외에 이제 이런 위성 업체들은 EBITDA가 11배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성장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리레이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보험 실적 정준석 위원입니다. 네, 먼저 하나생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 순이익은 이제 478억으로 이제 컨센의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예, 대규모 손실 요인이 있었고 그거를 메꾸는 대규모 이제 플러스 요인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이제 변액 보증 준비금 2,548억 적립이 있었습니다. 예, 3월달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급락하면서 여기에 따라 이제 준비금 적립액이 있었고요. 대신 이제 달러 채권을 이제 교체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각이익이 한 3,100억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변액보험에 대한 부담을 좀 막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1분기 이제 손실이었던 이제 변액 보증 준비금에서 일부 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월달 이제 주식시장 장이 이제 회복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코로나19 반사이익도 나올 것 같습니다. 1분기 손해율이 87이었는데 이게 월별로 쪼개보면 1월이 97, 2월이 89, 3월이 75였거든요. 4월도 3월과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5, 6월이 좀 올라간다 치더라도 80 이하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은 괜찮은 건데 그래도 이게 주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급락했다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이제 결국 이제 생보사 주가를 결정짓는 건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국고 5년 금리가 거의 역대 최저 수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잘 나올 게 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손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순위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현대해상과 메리츠는 상회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보험 손해율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롯데케미칼 화재 건 때문이고요. 그 규모가 대략 한 3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메꾸고 나면은 거의 컨센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은 이제 일부 이제 매각이익이 있었고 메리츠화재는 대규모 매각이 있었고요. 합산 비율이나 보험 영업 지표는 대체로 이제 예상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이제 자동차, 사업 비율, 거기다가 코로나 반사이익에 따른 장기 위험 손해율까지 다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이후에도 이제 자동차 손해율 그리고 사업 비율은 계속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숫자 자체는 엄청 도드라진 건 없었지만 이제 좀 더 향후 전망을 가시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실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손보사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해서요. 좀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금융 섹터에서 손보 빼면 사실 살 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JYP 이화정 의원입니다. 네, 어제 JYP 장중엔 실적 나왔고요. 컨센서스 57억 그리고 당사 추정치 76억 원 크게 상회하는 134억 원의 영업이익 올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적 반영 시점차 따른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분기 매출 배분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추정에는 변동 없습니다. 매출 디테일 좀 말씀드리면은 가장 컸던 게 일본향 MD 매출이 앞당겨진 부분인데 저희가 트와이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레나 투어를 했고요. 4분기에 6개의 도시 11회 그리고 이번 1분기에 2개의 도시 4회 진행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본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터 정산 때문에 실적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당사 그리고 시장에서는 추정할 때 해당 투어 매출이 아마 오는 2, 3분기에 걸쳐서 반영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1분기에 실적이 한 80% 정도 반영이 되면서 그 2, 3분기에 반영되어야 할 매출이 1분기에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예상치보다 괜찮았던 거는 있지 신보가 1개월 판매량이 12만 6천 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BEP 판매량을 이미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음원 성적 좀 안 좋았지만 팬덤이 유입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코로나19 완화되면은 콘서트 매출의 기여는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같은 경우에 원가율이 좀 좋아져서 그 부분도 많이 말씀하실 텐데, 이게 콘텐츠 제작비가 원래 분기마다 계절성 없이 좀 왔다 갔다 하고 1분기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발매 신보 수가 많아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분기에서 2분기로 갈 때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투자 의견이랑 목표 주가는 유지하고요. 이유는 이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트와이스 좀 빠지는 가운데 신인이 올라오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인 계획에는 아마 지연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텐센트 장재웅 의원입니다. 예, 지난 1월 31일 날 NH글로벌 스탁스텐에 편입한 중국 1위의 이제 IT 플랫폼 서비스 업체이자 게임 업체인 텐센트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 대비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코노미가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증가했고요. 그리고 해외 게임 시장 내 이제 동사가 개발한 게임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결국 모바일 게임 부분이 전년 대비 64% 급증했습니다. 또한 이제 소셜 광고 그리고 이제 핀테크 및 클라우드 사업 부분도 전년 대비 이제 실적이 증가했고요. 다만 조금 이제 부진했던 부분은 이제 PC방 영업 중단으로 인해서 PC 게임 매출액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광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넥슨에서 이제 개발한 던전 앤 파이터의 모바일 버전이 2분기에 게임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해외 모바일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1분기에 이어서도 2분기도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분기 안 좋았었던 PC게임 미디어 광고 부문도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개선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실적 회복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채권 전략 강승원 의원입니다. 네, 3월 이후에 연준의 적극적인 국제시장 개입이 진행이 되면서 부각되고 있는 MMT, 현대의 통화 이론 관련된 이슈 자료고요. MMT에서 바라보는 이자율 시장의 어떤 그 스킴 같은 거를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라서 이론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 두 번째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뭐 자료를 보시면 나중에 뭐 좀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QE의 스킴 자체가 돈을 풀어서 결국은 실물 시장에 뿌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올리는 거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 금리 급등 가능성인데요. MM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그 예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4년 동안 미국 10년 금리가 2.5% 정도에서 4년 동안 유지가 됐던 전례가 있고 오히려 그 전쟁 이후에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경기가 회복할 때 정책당국이 금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파월 의장이나 느무신이 얘기하는 코로나와의 전쟁, 지금도 그때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적어도 올해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본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